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1년 미만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줄 때 세후 계약으로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급은 우리가 세전으로 역산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근로자랑 사업주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장님들이 생각보다 높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잘 계산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지킴의 강민우 회계사입니다. 신희망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을 하는 인원이 발생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1년 미만에는 발생하지 않아요. 1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이 보통 발생을 하게 되죠. 물론 예외적인 게 몇 개 발생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수습기간이 있었는데 이건 뭐 퇴직금이 포함되냐?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정규직이지만 수습기간 뒀다가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음으로 돌려서 계속 가곤 하잖아요. 그거는 퇴직금 기산일이 수습기간 시작일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시는데 일용직을 뽑았는데 일 잘하니까 정규직으로 돌리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용직 기간을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게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근로 연속성을 말하는 건데 일용직이 연속적으로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 기산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뭐 정말 몇 개월 전에 몇 달간 띄엄띄엄 하다가 갑자기 정규로 전환됐어요. 그러면 퇴직금 기산하기가 좀 오묘하죠. 그래서 연속성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서 만약에 일용직을 한 달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하다가 그 다음 달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이제 4대봉을 넣자. 그럼 당연히 그 근무의 패턴이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규직인 것처럼 보고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양수도 때 발생하는 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양수도 때 보통은 양도하는 약사님이 사람을 인수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인수시킬 때 퇴직금을 정산해 주죠. 그럼 양수하는 약사님은 이제 새로 고용하는 거니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1년 미만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2년 된 직원에게 2년치 퇴직금을 먼저 주고 그럼 앞으로 만 1년을 근무해야 주냐? 그게 아니라 3달만 더 근무해도 근무하고 나가도 3달치 퇴직금을 바로 줘야 되는 것. 사업 승계, 특히 포괄 양수도로 사람을 인수받았을 때는 양수하는 약사님이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사람 받아서 혹시 마음이 안 맞으면 내보내서 실제로 퇴직금도 발생 안 하니까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퇴직금이 일한 만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 정산한 부분은 안 줘도 되지만 중간 정산 이후에 인수받은 이후부터 1년은 안 채워도 1년 안 채워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나옵니다. 이거는 세무 회계의 관점이라고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원들의 복지, 퇴직금의 안정성 뭐 이런 측면에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이 현재로서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꼭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선택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약사님이 생각하실 때 뭐 미리 지급하는 게 이 직원들한테 효용을 더 주는 것 같고 직원들이 직접 뭐 상품을 운영한다든지 수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복지적 차원에서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사실 퇴직금이라는 게 어차피 줘야 될 돈인데 이거를 미리 주면서 생생낼 수 있는 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1년씩 만근할 때마다 이렇게 문자 날라오잖아요. 이거를 미리 챙겨준다는 게 약간 복지성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대부분의 그런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어플이 있어요. 그런 데서 자기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공격적으로 주식을 할 수도 있고요. 해외 주식이나 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돈을 좀 굴린다는 그런 맛이 있죠. 확정급여형은 사업주의 운용이고 그 운용의 수익이든 비용이든 사업주의 계산으로 다 한 다음에 확정적인 급여 금액을 주는 거예요. 확정기여형은 1년 만근할 때마다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확정된 금액을 기여해주면 되지 실제 이 사람이 퇴직할 때 기여해줬던 300만 원이 350이 될지 250이 될지는 근로자의 계산으로 한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기여만 해주느냐 확정적인 퇴직금이라는 급여를 주느냐 이 차이고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시죠. 급여가 좋아요? 기여가 좋아요? 물어보잖아요. 약사님은 생각하면 이런 거죠. 주식이나 채권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근로자가 질 거냐 사업주가 질 거냐. 이거 완전 성향이에요. 성향인데 기여형이 외국계 기업이나 IT 회사 이런데 좀 더 많은 것 같고 급여형이 조금 이제 오래된 회사? 오래된 회사나 제조업 공공업, 건설사 뭐 이런 데가 좀 더 많은 것 같죠. 좀 많은데 요즘은 솔직히 기여형으로 좀 많이 바뀌는 기여형으로 바뀌는 추세예요. 추세예요. 급여형은 정말 옛날에 했던 제도기 때문에 또 사업주분들 입장에서도 급여형으로 해놨다가 회사가 아슬아슬해서 청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퇴직금 채무가 막 30억, 40억 돼가지고 퇴직금 채무 때문에 회사 청산하기가 부담돼서 막 끌고 가는 그런 회사들이 생기거든요. 사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도 사회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퇴직금까지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이 펼쳐지면 되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확정 기여형을 더 권장할 만한 그런 제도입니다.
보통 근로기준법은 90일치에 대한 가중평균을 해서 통상임금의 3개월치를 평균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까 전에 설명했던 IRP나 요즘 나온 이제 상품들은 보통 1년을 평균으로 하는 경우가 많긴 되게 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유불리가 있을 수 있는데 약국은 그런 경우가 잘 없는 게 일반 직장인은 사실 급여 변동도 좀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상여나 이런 게 어떤 특정 시점에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데 네. 약국은 보통 그게 잘 없으니까 1년 임금이 연봉을 그냥 나누기 12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보통 그게 변동성이 그게 없긴 하죠. 동직 약사님들이 조금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룸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 고객인 사업주 입장에서 좀 법령 해석을 하는 편인데 퇴직급여만큼은 되게 타이트하게 딱 법대로 하거든요. 근로자 입장도 많이 고려하면서. 근데 저희가 통상임금을 계산해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해서 보내드려 보면 국장님들이 생각하는 거 너무 높은 거예요. 높은 이유가 이제 이런 수당들, 상여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고 그리고 때로는 1년으로 다 땡겨가지고 1년 평균을 내야 될 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국장님들이 생각보다 높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잘 계산된 겁니다. 흔히 생각하는 기본급보다는 무조건 높다. 그리고 약사님들 좀 논란이 있었던 것들 중에 제 사례는 퇴직금 줄 때 세후 계약으로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급은 우리가 세전으로 역산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기대한 바가 근로자랑 사업주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결국엔 협의사항이고 되게 조심스럽게 두 분이 얘기를 나누시는데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뭐였냐면 3년 근무했다? 월급이 세후 500만 원이다? 그럼 그냥 1,500만 원 주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세후로.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시부터 우리는 세후 계약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정산도 똑같이 뭐 세후 계약을 한다라고 서로 확답을 해야 돼요. 두 가지 흔들린 게 연말정산하고 연말정산하고 퇴직금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약국정의 계산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아버리면 사실 뭐 크게 논란될 게 없죠. 오늘은 퇴직금 얘기 뭐 거의 전부 다 한 것 같고 다음 영상에 연말정산 한번 우리 다뤘나요? 연말정산 한번 다루실까요? 연말정산 기간이니까 네, 한번 해볼 수 다루는 거 좋을 있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는 연말정산 관련된 내용 준비해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